네,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개성공업지구지원제도 이사장 김진양입니다. 평화의 실천, 남북합의, 국회 비준과 종전. 오늘이 6월 25일입니다. 평소에 늘 생각했던 한 가지, 전쟁은 기념하는 것이 아니라 끝내는 것이다. 6월 25일 그 전쟁, 전면화됐던 그 전쟁을 70년 이 전쟁을 진짜 끝내는 것이 평화의 시작이고 평화의 실천이자 평화의 구현이다. 종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준비된 PPT 자료를 가지고 왜 종전인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지난 30년간의 비핵화 담론, 비핵화 정책,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실패는 다름 아닌 비핵화 정책의 실패였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 비핵화 정책 담론의 자리에 전쟁 용식, 종전을 갖다 두자라는 이야기로서 전체 발표를 할 예정입니다. 평화의 실천, 남북합의 국회 비준 동의와 종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식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전략 기조 정책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이미 다 잘 아십니다. 인식이 모든 것을 결정합니다. 인식 실패는 분석 실패의 원인이 되고, 이 분석 실패는 결국 정책 실패를 규정합니다. 우리의 인식은 과학적이었던가, 정확했던가, 아니다라는 생각 지울 수가 없습니다. 인식 실패가 정책 실패를 낳았다라는 말씀인데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실패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비핵화 정책이 실패입니다. 그래서 평화의 실천, 종전 선언이든 종전 운동이든 그 종전의 담론을 전면화하자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반도 문제의 본질을 한번 봅니다. 한반도 문제의 본질, 과제, 전쟁 종식, 평화 실현, 분단 극복, 통일 실현이 한반도 문제의 핵심 과제이자 목표입니다. 즉, 평화와 통일, 이것이 한반도 문제의 본질이다. 과제이다. 여기에 충실한 전략을 짜야 된다. 오히려 안보 전략에 갇혀서 비핵화 정책, 그 프레임에 갇혀 있었다. 평화 전략, 통일 전략이 필요하다.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 한반도 문제와 남북미 관계를 성찰해 봅니다. 한반도 문제의 주체는 남과 북입니다. 물론 미국은 상수로 존재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한미 관계를 한미 관계를 주체로 북을 상수로 두는 거 아닌가? 분단 극복 통일 실현, 전쟁 종식 평화 실현은 남북 관계를 중심축으로 미국 문제를 푸는 것이다. 이런 인식의 전환이 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결론적 요약입니다. 비핵화를 넘어 종전 평화를 주장하자. 문제의식의 핵심은 비핵화 우선론은 실패할 수밖에 없는 정책이다. 핵 문제의 본질에 대한 뭘 이해해서 비롯되었다. 핵 문제의 진전이 없이는 남북관계 한 발짝도 못 나아간다라는 이 비핵화 우선론은 실패할 수밖에 없는 정책이다. 결론적으로 이것은 분단 유지 전략으로 귀결되었다. 평화의 실천적 해법, 평화의 구체적 실현, 종전을 주장하자. 정부가 비핵화 협상의 중재자 역을 내려놓고 평화 협상의 주체가 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문제의식입니다. 근본적인 문제의식입니다. 비핵화 담론은 결론적으로 분단 유지를 위한 유령이 되쳤다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지난 30년간의 비핵화 정책을 돌아봅니다. 근본 문제제기입니다. 비핵화의 목적은 뭡니까? 평화입니까? 분단 유지입니까? 전쟁입니까? 우리는 모두 비핵화 그러면은 당연히 평화의 전제로서 봅니다. 그런데 진짜 평화가 올까요?
비핵화가 되면 평화가 오나요? 만약에 비핵화가 전쟁 위기를 심화시킬 수 있다면, 군사적 긴장을 더욱더 고조시킨다면 이 비핵화가 맞나? 라는 문제제기를 해봅니다. 비핵화 의미는 북한의 비핵화일까요? 한반도의 비핵화일까요? 아니면 전 세계의 비핵화일까요? 미국은 북한의 비핵화를 이야기합니다. 내심. 우리는 한반도의 비핵화를 이야기합니다. 북측은 4.27 판문점 선언에서 2.28 하노이까지 한반도의 비핵화에 합의했습니다만은 지금은 다시 전 세계 비핵화로 돌아갔습니다. 의미가 전혀 다릅니다. 전 세계 비핵화라는 관점에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비핵화가 가능한가? 미국이 비핵화하는가? 하지 않는다. 중국이 비핵화하는가? 하지 않는다. 북미는 여전히 전쟁적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전쟁 상태 속에서 미국의 대북 핵 선제 공격 전략이 여전히 항존하는데, 미국의 대북 핵 전략이 항존하는데 북이 비핵화할 것인가? 하지 않는다. 좀 더 근본적으로 주변국 모두 핵 무장을 하고 있는데, 핵 무기를 갖고 있는데 한반도는 비핵화해야 하는가? 매우 어려운 질문 같지만 단순합니다. 비핵화는 해야 합니다. 해야 합니다. 모두 함께 비핵화를 해야 됩니다. 강대국은 핵을 가지고 있고 약소국은 가져서는 안 된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이 문제의식에 대해서 진짜 논쟁의 여지가 있을까요? 세계의 비핵화와 같이 가는 것이죠. 주변국들이 핵을 갖고 있는데 우리는 가져서는 안 된다. 뿌리 깊은 사대적 발상 이외에는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근본 문제의식으로서 이 비핵화 담론은 실패할 수밖에 없는 정책이었다. 그렇다면 이 비핵화 정책, 비핵화 프로세스는 실패한 정책이다. 이 자리에다가 종전의 담론, 종전을 갖다 놓자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북핵 문제에 대한 종합적 이해, 저는 단순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북이 핵을 갖게 된 이유, 미국의 대북 적대 정책이 본질입니다. 그렇다면 북핵 문제 해법의 본질은 미국의 대북 적대 정책을 내려놓으면 됩니다. 즉 관계 정상화, 평화 실현이면 핵 문제가 해소가 됩니다. 그런데 미국은 종전 평화협정에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종전 평화협정에 관심이 없으면서 비핵화를 요구합니다. 이것은 비핵화하지 않겠다는 이야기죠. 북이 핵을 갖지 않아도 되는 조건을 만들어주는 것, 관계 정상화, 평화 실현, 여기에 집중하자. 바로 종전의 이야기입니다. 종전이 비핵화를 추동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비핵화 우선론을 갖다 놓고 비핵화하기 전까지는 종전 평화협정 내지는 전체적인 교류력 전체를 부정하고 있습니다. 실패할 수밖에 없는 정책이다. 북이 핵을 개발했던 이유, 기존에는 대미 안보 전략이었습니다. 이후에는 대미 평화협정을 체결하기 위한 평화 전략이었죠. 좀 더 나아가 보면 대중국 전략이기도 합니다. 중국이 핵을 갖고 있기 때문에 중국과의 대등한 정치 군사적 지위를 동등하게 하기 위해서 조선은 핵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얘기합니다. 중국이 핵을 포기하지 않는데 북에게 핵을 포기하라? 사실은 성립 가능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전통적으로 북측은 고유한 군수경제, 민수경제의 특수성 속에서 경제전략적 차원에서 핵무력을 개발시킨 사실입니다. 바로 핵무력과 인민경제 병진 전략이죠. 핵을 가져야만 경제에 집중할 수 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무슨 뜻인가? 재래식 군비 경쟁에 투입되었던 많은 재원, 노동력, 기술들을 가장 적은 돈으로 가장 확실한 안보장치인 핵을 개발함으로써 민수경제에 더욱더 충실한 경제전략을 짤 수 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북이 경제전략을 포기할 리가 없기 때문에 비핵화 문제도 그만큼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북이 핵을 갖게 된 이유인 이 대미 전략, 대중국 전략, 경제 전략에 대한 기본 이해만 한다라면은 비핵화 우선론, 이 비핵화 정책이 결론적으로는 실패할 수밖에 없는 분단, 체제, 유지 전략으로 귀결된다는 말씀입니다.
현실적으로 비핵화 문제는 이미 전 세계 비핵화와 연동되어 있습니다. 해결이 불가하죠. 그렇다면 비핵화의 중재자역을 내려놓고 로키로 대처하면서 우리 정부는 남북 평화협력의 주체가 되어야 된다라는 게 세 발제의 핵심입니다. 정책 프레임, 전략 기조, 정국의 관리입니다. 정책 프레임의 전환, 즉 비핵화 프레임을 이제는 평화의 프레임을 바꾸자. 비핵화는 평화를 위한 수단이다. 평화를 위해서라면 종전선언도, 교류협력도, 평화협정도 다 할 수 있어야 된다. 비핵화 프레임을 넘어서 평화의 프레임으로 정책 프레임을 바꾸자. 전략 기조도 마찬가지죠. 결국 안보 전략은 분단체제 유지 전략으로 귀결됩니다. 북을 주적으로 삼고 있는 안보 전략을 평화 전략으로 바꿀 때 실질적인 평화가 온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비핵화 프레임을 평화의 프레임을 바꾸게 되면 정부는 북핵 문제의 중재자에서 남북 평화 문제의 당사자로 될 수 있습니다. 정부가 평화의 당사자가 된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비핵화 프레임 속에서는 북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한미 관계를 중심축으로 북한 문제를 풀려고 했었습니다. 평화의 프레임을 바꾸게 되면 남북 관계를 중심축으로 미국 문제를 풀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 비핵화의 프레임을, 안보 전략을 평화의 프레임으로, 평화의 전략으로 바꿔야 되는 인식의 대전환이 필요하다. 이것이 분단 극복, 통일 실현, 전쟁 극복, 평화 실현의 기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평화의 해법 실천 조금만 더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이 위기의 원인은 뭔가? 단순화시켜 보면 4.27 판문점 선언, 9.19 평양선언, 6.12 싱가포르 합의 같은 남북 정상 간의, 북미 정상 간의 약속을, 합의를, 선언을 실천하지 않았기 때문에 위기입니다. 그렇다면 단순합니다. 평화의 해법은 4.27, 6.12, 9.19의 합의를, 약속을, 선언을 실천하면 됩니다. 그 4.27과 6.12, 9.19 합의의 핵심이 종전 평화입니다. 적대 청산, 종전 평화입니다. 그래서 종전 평화에 관련된, 종전 평화와 관련된 약속은 지켜져야 합니다. 합의는 실천되어져야 합니다. 그러면 신압으로 평화의 한반도 질서가 다시 오게 될 것입니다. 그 첫 번째가 평화의 포괄적 실천, 바로 남북 합의의 국회 비준 동의를 받는 것입니다. 4.27, 9.19 합의의 국회 비준 동의 자체가 평화의 실천 의지 표명입니다. 우리 정부가 4.27과 9.19를 중심으로 하는 남북 합의들을 국회 비준을 요청하는 것만으로도 북측은 우리 정부가 4.27과 9.19의 실천 의지가 있다는 것으로 볼 것입니다. 180여 명의 국회의원들이 국회 비준을 요청하기를 바라고 있고 동의를 찬성했습니다. 구체적 평화의 실천, 저는 국회가 남북합의 국회 비준 동의와 더불어 그 핵심인 종전선언, 종전을 우리 국회가 결의할 수 있다라면 북측의 최고인민회의도, 미국의 하원도, 주변국의 많은 국회들도 함께 동조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평화의 포괄적 실천으로서 남북합의 국회 비준 동의, 종전 결의안 채택을 이야기를 합니다. 두 번째, 이 평화의 직접적 실천인 종전을 좀 더 디테일하게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저는 분단체제, 이 분단의 본질적 속성이 휴전, 즉 전쟁 상태의 지속, 전쟁 상황이라고 봅니다. 전쟁 상태, 이 전쟁적 상황이라는 것이 우리 사회, 우리 국가의 모든 비정상의 근본 원인입니다. 국민 불행의 기본 환경이에요. 8천만 국민들의 생존권, 기본권을 유린하는 이 전쟁 상태를 계속 방치한다는 것 자체가, 71년간 방치하고 있는 상태 자체가 비정상입니다. 최소한 전쟁은 끝내야 된다라는 겁니다. 종전 자체가, 전쟁을 끝내는 종전 자체가 실질적으로 평화의 시작이죠. 평화의 실천이고 평화의 직접적 구현입니다. 한국전쟁, 20세기 이후 가장 오래된 전쟁입니다. 전 세계에서. 누구를 위한 전쟁입니까? 기본적으로 이 한반도가 전쟁이 끝나지 않았다라는, 실질적으로 국제법적으로 전쟁 중이라는 사실 자체를 우리 국민들은 잘 모릅니다.
이 비정상의 근본 원인에 전쟁 상태가 있다는 것, 이것을 끝내자는 것이죠. 국민 생존권을 위해, 국민의 기본 주권을 위해 이 땅을 살아가는 국민들의 주권 위에 있는 것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의 주권적 권리로서 종전을 이야기하자, 최소한 전쟁은 끝내자라고 우리가 종전을 주장할 때, 종전을 이야기할 때 실질 평화가 시작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종전이 되면 적이 사라지고 적대 상황이 끝납니다. 모든 비정상의 종식입니다. 종전으로부터 총체적 비정상의 이 사회가 정상사회로 진입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종전 문제는 위기의 남북미 관계 복원의 단초입니다. 북은 이미 올 1월 8차 당대회에서 남북관계 해법의 기본 원칙적 해법을 내놨습니다. 핵심은 근본적인 문제부터 풀어나가라는 입장과 자세를 가져야 한다. 적대행위에 일체 중지하자. 북남 선언들을 무겁게 대하고 성실히 이행하자. 근본적인 문제, 적대행위 중지, 북남 선언들 실천, 이 3대 과제에 부합하는 것이 바로 종전의 문제입니다. 종전. 다시 종전 문제는 남북미 관계 회복의 단초라고 그랬습니다. 종전은 4.27 판문점 선언, 6.12 싱가포르 합의, 9.19 평양 선언 당시에 남과 북이 그리고 북측과 미국이 함께 합의했던 사안입니다. 합의의 정신으로 돌아가자 바로 종전의 문제입니다. 더불어 종전은 불평등 한미 관계 전반의 문제를 풀 수 있는 단초입니다. 한미 상호방위조약, 전자권, 소파, 유엔사, 방위비 문제, 이 모두 전쟁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광의적 의미의 전쟁적 상황이기 때문에 강요되어졌던 불평등 관계입니다. 한미 상호방위조약, 53년 10월 한미 상호방위조약은 전쟁 상태였기 때문에 그 관계가 불평등 관계가 성립되었던 겁니다. 전쟁이 끝나게 되면 이 많은 불평등들이 정리될 수 있는 단초가 마련되어집니다. 적이 사라진 상황 속에서 구조적 불평등을 강요했던 이 한미 관계의 법제적 근거들이 실효성을 잃게 됩니다. 그래서 종전이 필요하다는 것이고요. 마지막, 바이든 대통령, 외교적 협상가, 조정자, 중재자라는 바이든 대통령이 거부할 수 없는 최소한의 기본 요구다. 최소한 이 종전은 미국의 선물이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는 대한민국 국민들의 기본 주권적 요구이다. 우리의 주권으로서, 주인된 권리로서 종전을 우리 스스로 주장하고 촉구할 때 평화가 실질적으로 담보된다라고 해서 종전의 문제를 좀 더 세부적으로 말씀드려봤습니다.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실패, 지난 시간들을 압축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왜 종전이 대두돼야 되는지, 저는 비핵화 정책의 실패가 어떻게 왔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바로 비핵화 정책의 실패, 합의 약속의 미이행이 지난 2년간 어떻게 전개되었는지 압축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4.27 판문점 선언, 1차 남북 정상회담, 우리는 이 합의 사항에 올해 안에 종전 선언하고 평화협정 체결하자고 합의했었습니다. 상응해서 북측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목표에 확인했었죠. 자, 이 4.27 판문점 선언이 나오기까지 북측은 국가 전략을 바꿨습니다. 4.27 판문점 선언 딱 일주일 전에 북측은 이 판문점 선언이 나오기 전에 조선노동당 당 중앙위 전원회의를 긴급히 개최했습니다. 여기에서 기존의 핵무력과 인민경제 병진 전략, 이것을 거의 내려놓게 되죠. 더 이상 핵시험, ICBM 시험 발사 중지한다. 북부 핵심장 폐기한다. 즉 핵 동결 폐기를 결정했습니다. 핵무기 핵기술 비확산, 즉 기술을 이전시키지 않겠다. 그리고 절대 핵무기 선제적으로 사용하지 않겠다. 핵무기 불사용을, 선제 불사용을 이야기했죠. 그러면서 사회주의 경제건설, 인민생활 향상에 총력 집중하겠다. 북측의 기존의 전 세계의 비핵화와 같이 간다라는 그 전략을 내려놓고 더 이상 인민경제, 핵무력 병진 전략 하지 않고 인민경제 총력 집중하겠다. 핵 동결했단 말입니다. 이 국가 전략을 바꾸면서까지
4.27 판문점 선언에 나올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기조가 6.12 싱가포르 합의까지 가죠. 결국 6.12 싱가포르 합의에서 미국은 북의 안전을 보장하고 상황에서 북은 완전한 비핵화를 약속했습니다. 미국은 판문점 선언 종전평화협정을 재확인해줬고 거기에 상황에서 북은 한반도 완전한 비핵화를 약속했죠. 이후에 이것은 실천되지 않았습니다. 미국에 의해서 실천되지 않았죠. 9월 이 6.12 싱가포르 합의가 북측이 전쟁포로 신원 확인해주고 실종자 유해 송환하고 유해 수습하고 뭐 이런 신뢰 구축의 과정에 들어갔습니다만은 사실은 미국은 종전, 평화, 적대간의 청산 내지는 제재 완화 같은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습니다. 그 위기 국면에서 다시 9.19 평양선언에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북측에게 담대한 양보를 요구했었고 그 양보가 바로 영변 핵시설 연구 폐기하고 동창리 ICBM 엔진 시험장 미사일 발사대 연구 폐기였죠. 이 두 가지를 북측이 담대한 양보를 통해서 받고자 했던 것은 더 큰 양보를 통해서 받고자 했던 것은 종전, 평화, 적대의 정산 미국으로부터 받고 싶어 했습니다. 더 큰 양보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9.25 한미정상회담 속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북측이 평화와 번영을 원하는 확신을 가졌다. 즉 영변과 동창리를 포기할 수 있다는 약속을 받아서 결국 북측의 평화에 대한 확신을 가졌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시기부터 미국의 네오콘들의 전면적인 대반격이 있었다라고 봅니다. 그나마 트럼프 대통령은 일정 정도 레토릭이라도 종전평화에 대한 이야기를 했지만 영변과 동창리를 실질적으로 포기할 수 있다라고 나온 그 엄청난 상황 속에서 미국의 네오콘들의 본심이 나타났다고 봅니다. 무슨 뜻이냐? 실질적으로 비핵화가 되면 종전평화협정이 필요한데 분단체제 유지, 즉 전쟁적 상황을 유지해야 되는 네오콘 입장에서는 이 해법 자체가 부담스러웠습니다. 결국 드랍시켜버리죠. 10월 말 11월 초 12월 1월 계속 북미 2차 북미 정상회담은 연기되었고 2.28 하노이에서 결국 그들은 북측이 제안했던 기존의 한반도 비핵화의 프로세스 자체를 거부하고 판을 깨버렸습니다. 북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속에서 비핵화 프로세스를 들어가려고 했었죠. 그런데 종전평화협정까지 아니더라도 일부 제재 완화조차도 수용하지 않죠. 그 말은 기존의 미국의 대북 정책은 비핵화 담론을 빌미로 유지하면서 분단체제를 유지하고 싶었다는 것이지 실질적인 비핵화 의지가 있었는가에 대한 근본 회의입니다. 문제를 해결하자고 했을 때 그 문제 해결하지 않기 위해서 판을 깨버렸습니다. 지난 30년간 우리 정부의 대북 핵 정책, 비핵화 정책 자체의 근본 문제제기입니다. 2차 북미 정상회담은 그렇게 노딜로 끝났습니다. 판을 깬 것은 미국이었습니다. 비핵화도 별로 관심 없다는 것이죠. 결국은 적대적 분단 체제를 유지하겠다라는 전략이 저는 기조였다고 봅니다. 하노이 회담의 실패와 남북관계 더 큰 실패. 결국 우리는 비핵화, 제재, 한미동맹의 프레임에 갇힌 인식의 오류 속에서 그 2년을 허비했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 연장선에서 소극성, 비동성, 비주체성 이런 부분들이 상황 돌파를 할 수 없었다라고 봅니다. 북측은 연말까지 기다리겠다고 했지만 사실은 기다릴 게 별로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새로운 게 없었죠. 그해 12월 북측은 새로운 국가 전략을 발표합니다. 다른 게 아니었죠. 단순합니다. 기존의 사회주의 강국 건설을 앞에 두고 미국의 적대 정책은 사라지지 않는다. 비핵화 정책, 협상을 하는 둥 마는 둥 했지만 비핵화 회담은 협상의 명분이었을 뿐, 빌미였을 뿐 분단 체제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종전평화협정에 아무런 관심이 없었다. 미국의 대북 적대 정책은 사라지지 않는다. 결국 미국의 대북 적대 정책을 상수적 조건으로 본인들은 북측은 사회주의 강국을 건설할 수밖에 없다라고 발표하게 됩니다. 올 1월 8차 당대회
북측의 발표 그 연장선에 있었습니다. 미국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 명료하게 했죠. 남북관계는 판문점선언 발표 연식으로 돌아갔다. 그리고 북남관계에 대한 원칙적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말씀드렸던 근본적인 문제, 적대행위 중지, 기존의 북남선언들 합의 이행, 이것을 다시 강조했죠. 그러면서 우리 정부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방역, 인도주의 협력, 개별 관광 같은 비본질적 문제들 말고 평화와 군사적 안정을 보장할 때 대한 북남 합의 이행에 집중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한미전쟁, 한미 군사훈련 같은 적대행위들을 대부분 좀 반대한다는 입장을 확실히 했었죠. 전 여기에서 이런 걸 봅니다. 바이든 정부는 비핵화 회담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북측은 평화협상을 이야기합니다. 똑같은 대화인데 내용은 비핵화 회담이냐 아니면 평화회담이냐 이 차이입니다. 미국은 북에게 대화가 열려있다고 합니다. 그 대화는 비핵화 대화입니다. 북측은 평화회담을 원합니다. 이 공전입니다. 그래서 교착 상황이 계속 유지된다고 봅니다. 다음, 그 연장선에서 김여정 부부장이 3월에 전쟁 연습과 대화, 적대와 협력 절대 양립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요. 바로 이어서 최선희 부상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미국의 대북 접촉 시도는 시간 변경이다. 적대 정책 처리 없는 조미회담은 없다. 바이든 출범 후에 완전한 비핵화만 계속 얘기하고 있다. 앞으로 싱가포르, 하노이 회담 같은 건 다시 없을 것이다. 이미 강대강 선의 원칙에서 미국을 상대할 것이라는 것을 명백히 밝혔다. 이 기조는 3월 달이었지만 말입니다. 지금도 계속 유지되고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지난 5월 20일 한미 정상회담이 있었습니다. 한미 정상회담의 핵심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였습니다. 판문점 선언, 싱가포르 성명 등 기존 합의를 토대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에 집중하고 있어요. 북한의 비핵화가 아니라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였기 때문에 우리는 대성공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이미 이 비핵화 정책은 아웃 오브 데이트, 유효기간이 만료됐다. 이번에 성김 북한 대북특별대 방문했습니다. 그런데 한미 북핵 수석 대표회담을 했다 그럽니다. 한미일 북핵 수석 대표회담을 합니다. 저는 인식이 어려라고 봅니다. 이것은 해법이 아니다. 성김 대사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대통령께서 한반도의 상황과 비핵화 협상의 역사에 정통한 분이다. 위에 이런 것도 있습니다. 미국이 인권 대표를 먼저 임명할 것이라는 관측이 많았으나 대북 비핵화 협상을 더 우선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이것도 우리 대통령의 말씀입니다. 여전히 비핵화 협상에 지금 몰두해 있습니다. 비핵화 프레임에 갇혀 있단 말입니다. 공전,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협상은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만의 자족적인 이야기예요. 김여정 부부장이 바로 나왔습니다. 6월 22일입니다. 미 안보보좌관 북전원회에 관련 흥미있는 신호 발언에 대해서 꿈보다 해몽. 미국은 스스로를 위안하는 쪽으로 해몽한다. 스스로 잘못 가진 기대는 스스로에게 더 큰 실망이 될 것이다. 그런 거 없다 이야기죠. 이성권 연부상 6월 23일 똑같이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아까운 시간을 잃는 무의미한 미국과의 그 어떤 접촉과 가능성에 대해서도 생각하지 않고 있다. 지속적으로 정책 실패가 지금 반복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여전히 비핵화 프레임에 갇혀 있기 때문에. 이 비핵화 프레임을 종전의 담론으로 바꿔야 됩니다. 합의의 실천, 평화의 실천, 전 종전을 이야기합니다. 종전은 분단체제 극복의 포괄적 핵심 고리입니다. 남북합의 선언 실천, 평화경제, 교류협력, 군사적 신뢰 구축, 국가보안법, 한미관계 정상화, 이 많은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포괄적 핵심 고리가 바로 종전의 문제이다. 마지막으로 비핵화를 넘어 진짜 비핵화를 넘어서 종전, 평화를 주장하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비핵화 담론, 비핵화 프레임은 분단 유지를 위한 유령의 덫이다. 정부는 비핵화 협상의 중재자격을 내려놓고 남북 평화 협상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 평화의 실천적 해법, 평화의 구체적 실현, 평화의 시작, 종전, 전쟁 형식 종전 담론을 전면하자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 발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